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라라마이노프에서 라라마이노프 역할을 맡은 안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니콜라이 달의 김경수입니다. 이번 관객과의 대화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전 질문들도 받고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라마이노프에 대한 관심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 질문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 5분을 선정해서 저희 배우들의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인 괜찮나? 다시 한번 많은 성원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연출님께서 못 오셨지만 저에게 그 사전 질문들을 보시고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충만하셔가지고 몇 가지를 적어 보내셨어요. 제가 그거를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해드리게요. 네. 해드리게? 질문하게요. 네. 연출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무대에 있는 묘비, 의자 등 오브제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거 아이디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 아이디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예요. 그럼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는 크게 3개의 방이 있습니다. 라마이노프의 방, 달박사의 방,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넓은 공간, 이곳은 라마이노프의 마음속입니다. 네, 그를 만들었던 기억과 추억과 트라우마가 모조리 머물러 있는 방이죠. 칠드레스 선생님의 묘비, 아버지의 궁함, 어린 시절 살던 집의 가구들, 교향곡 1번의 악평이 실린 신문, 누나 엘레나가 앉았던 소파 등등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마음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현실의 방과 마음의 방의 경계 없이 한 공간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신에 하나 읽었고요. 네, 두 번째는 달 박사님께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달 박사님께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뽑아줘. 투 경수 배우. 라흐마니노프의 첫 만남에서 달 박사가 왼손으로 악수를 청했다가 오른손으로 바꾸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공연 중에도 차 마실 때, 시계 볼 때, 진료 기록을 작성할 때 계속 왼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왼손잡이이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네, 무엇이냐면요. 저는 원래 양손잡이에요. 사실 왼손을 주로 특히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왼쪽 왼발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 니콜라이 달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왼손을 굳이 사용하는 건 사실 습관적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을 하면요 이렇게 등을 많이 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방의 위치에서 사실 이 라흐마니노프랑 대화를 하는데 뭔가 체크도 하고 싶은데 계속 매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불편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왼손을 사용을 하는 게 그리고 또 왼손잡이들이 많잖아요. 특히 외국 분들은.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박수가 안 나오네요. 갑자기. 박수를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질문 안 하고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다 닫아가지고 오늘 티켓을 받고 티켓팅을 하시고 나서 여기다 적어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 뽑은 건가요? 연출님 거 연출님 사전 거 질문. 사전 질문. 연출님 미리 좀 뽑아놓으신 거 하나. 오케이.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연출님이 굉장히 길게 보내셔가지고 안지영 배우님 거 들은 다음에 쉬어가는 톤으로 연출님이 이거 말씀하셨어요. 잘한다.
이게 제가 뽑나요? 네, 질문. 제가 뽑아드릴까요? 네. 이거 보시죠. 제가 네. 큐카드 들어봐. 투 안재영 배우님, 마지막 달 박사가 떠나고 복도의 문도 열어보고 첫 만남 때처럼 노크도 하는데 사실 이건 단순히 그를 향한 그리움, 허전함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라흐마니노프가 발을 내딛는 느낌이 들어요. 배우님이 그 순간 느끼시는 감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From 유연 예매번호 여기까지 알아야 되겠다. 네, 궁금합니다. 느끼시는 감정이 맞습니다. 일단 예.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 박사가 떠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끝을 보면 처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 1번으로 끝이 났을 때 다시 시작을 해준 게 달 박사라고 생각을 해서 달 박사가 라흐마니노프를 다시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떠나면서 동시에 떠남으로써 처음이 생각난 거죠. 그렇게 듣기도 싫었던 노크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고 문을 열으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그러고 달 박사가 당신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당신은 사랑받을 것입니다, 이미 사랑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여러분들의 이제 열린 그런 해석의 부분이시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라흐마니노프가 달 박사가 그 말을 하고 떠났을 때도 이 신경쇠약이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곡을 쓰고 달 박사를 만남과 동시에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곡을 함정함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똑똑거리는 그 과정은 이렇게 쓰셨듯이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는 느낌이 맞습니다. 네, 결론은. 예, 근데 내디을 뿐이지 그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완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또 이쯤 돼서 좀 긴 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님, 라흐마니노프를 달 박사가 치료했다는 한 줄기의 기록을, 한 줄기라고 적어주셨네요. 기록을 90분간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하셨고 또 그를 위해 무엇을 참고하셨나요? 네, 굉장히 깁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정말 한 줄이었습니다. 하하하. 당신은 새로운 곡을 쓸 것이고 새로운 곡을 쓰면 관객들은 당신을 사랑해 줄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나를 치유했다는 기록. 정말 그 한마디로 가능했단 말인가? 설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수한 치료가 있었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에 관한 책과 자료도 많이 읽었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핵심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한마디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나?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한마디.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말. 괜찮다는 말. 실수해도 된다는 말. 네가 일어서서 걸어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 어찌 보면 상당히 간지러운 말들인데 언제부터 이 말들을 간지럽다고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말들인데 네, 그래서 정말로 간지럽지만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들, 사람에게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말들로 나를 치료해보고자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치유받는 사람은 저이기도 하고 배우님들이기도 하고 오케스트라 분들이기도 하고 관객분들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의 귓가에 아름다운 말들이 계속 들려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배우들도 형이랑 맨날 와 오늘 행복했지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연출님도 보면서 난 내가 자기가 만든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진 적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해서
혹시나 그런 감정들이 관객분들한테도 온전히 전달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맞아요. 와 박수 안 치. 맞습니다. 네, 너무 박수는 죄송하지만. 그러면 또 제가 또 하나 네. 뽑아드릴까요? 김경수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뽑아주세요. 정수 배우님께 여기는 뽑은 겁니다. 여기 여기 있네요. 김경수 배우님. 읽어주세요. 네. 네. 투 김경수 배우님. 달박사와 라흐마니노프가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치료 후에는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 달박사와 라흐마니노프의 각각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송웅리 님입니다. 달 박사랑 나와도 같이. 네. 같이네요. 제가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예요. 네, 달박사와 라흐마니노프의 각각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아. 이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먼저 먼저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 가위바위보. 먼저 하시죠. 내가 선배? 네. 질문이 쉽지는 않은데. 네. 결국 이 질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치료를 저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신경쇠약이 완치가 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했듯이 저도 제가 이제 이 사람을 극복시켰어, 이겨내게 만들었어,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이제 다 견뎌내게 만들었다라는 뭔가 이룬 꿈을 꿈을 이뤘다 그런 식으로 제가 퇴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후에는 라흐마니노프랑 저희가 사실 편지의 형식을 많이 빌리죠. 저는 프로이드에게 그리고 실로티에게. 근데 각자의 대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는 라흐마니노프에게, 라흐마니노프는 달에게. 저희는 그런 관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자주 만나고 잘 지내?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다시. 근데 완치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치료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스스로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응원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공연이 있었을 때 저를 또 초대도 해주고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 그렇게 좀 소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지영 배우님이 많이 부담되시겠네요. 네. 대답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참 저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곡을 쓰지 못했던 어떤 음악가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곡을 쓰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라흐마니노프를 정말 우리나라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누구누구 음악가가 라흐마니노프 해냈다, 성공했다 막 이런 기사가 많은데 그만큼 아니 뭘 음악이 얼마나, 연출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뭘 얼마나 대단한 음악가길래 성공했다라는 말이 나오냐. 음악은 과연 성공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좀 이 라흐마니노프를 그릴 때 관객분들이 앉아서 봤을 때 그 음악가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캬비 약해 빠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곡이 정말 온전히 사람의 곡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달을 많이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달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도 라흐마니노프가 러시아에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아마 미국에서 생을 마감한 것 같은데 그 곡을 그리워하면서 마감을 했대는데 달 박사님도 같이 그리워하면서 마감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둘은 아마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많이 실제로. 하지만 라흐마니노프가 만든 음악을 듣고 그의 자손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같이 기억하면서 공유해가면서 음악 안에서 서로 살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둘이 헤어졌을 때 만남이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음악으로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어우. 합니다. 네. 아유,